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테크니컬 게이머 채널 팡TV입니다. 콘솔 전쟁의 주인공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는 이 셋을 늘 콘솔 전쟁의 주인공으로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닌텐도 스위치2의 등장을 보면 그 경쟁 구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단순한 콘솔 간 경쟁을 넘어 플랫폼과 사용자 경험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닌텐도 스위치2가 던진 화두를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며 왜 이런 변화가 생겨났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1세대는 성능적으로 분명 아쉬운 기기였습니다. 하지만 성능만 빼고 본다면 낮은 진입장벽, 개발 친화적 구조로 수많은 인디게임 개발자들과 주요 제작사들이 이 기기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닌텐도 스위치는 전세계 1억대 이상 보급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게임들을 이 샵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닌텐도 스위치2는 전작에 비해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게다가 조이콘2는 마우스 조작 지원으로 더욱 섬세해진 컨트롤을 제공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닌텐도는 콘솔의 울타리를 넘어 더 큰 영역까지 넘보는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시작한 셈입니다. 닌텐도가 콘솔의 울타리를 넘으려는 시도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첫 주자였던 슈퍼마리오 런은 iOS 버전으로 처음 출시되어 첫 주에만 4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 밖에도 미토모, 포켓캠프, 마리오 카트 투어 등 다양한 앱을 출시했고 가챠 시스템을 도입한 파이어 엠블렘 히어로즈는 전체 모바일 수익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분투했지만 모바일 시장 내의 수익성과 유지면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회계연도 2025년 기준 모바일과 IP 관련 수익은 전체의 약 5.6%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27%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닌텐도는 모바일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확장보다는 자신들이 가장 잘 다루고 이해하는 자사 플랫폼 위에서 다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이어졌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선 닌텐도가 선택한 다음 전략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스위치 플랫폼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잘 전달할 것인가 였습니다. 기존 닌텐도 스위치는 성능이 낮았던 탓에 인디게임은 활발하게 유입되었지만 대형 서드파티 게임, 그러니까 AAA 게임을 이식하기에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3나 디아블로2 레저렉션만 보더라도 그래픽 디테일을 크게 낮춘 버전이었기에 몰입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아쉬움을 남겼죠. 그런데 이번 스위치2에서는 기기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서드파티 대작들도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고 여기에 조이콘2의 마우스 조작 기능까지 더해져 더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장르에서도 제대로 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죠. 추가로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e샵의 변화인데요. 추천 알고리즘 기반의 당신을 위한 게임 소개 탭이 신설되고 계정에 숨어있던 위시리스트를 메인 화면에 노출시키면서 위시리스트 중 세일 중인 게임이 몇 개인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뀌는 등 사용자 편의성과 구매 접근성을 고려한 구조로 디지털 상점의 완성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편의성 강화를 넘어 지금까지 닌텐도가 코어 게이머들에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대용 콘솔 시장은 사실상 닌텐도의 독점 무대였습니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휴대기기 개발 소식은 들려오지만 실제 제품은 아직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구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스팀덱을 시작으로 고성능 PC를 휴대기기로 변모시킨 UMPC 라인업의 등장입니다. 기존까지는 휴대용 콘솔의 영역이었던 휴대용 게임 경험에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능이 크게 향상된 스위치2와 UMPC의 방향성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펑크, 엘든링, 문명7 같은 AAA 타이틀을 스위치2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 만큼 어떤 기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UMPC는 크게 운영체제 중심으로 양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팀OS는 자원 효율은 뛰어나지만 호환성과 사용성이 부족하고 윈도우 기반은 무겁고 슬림 모드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공통적으로 발열,
짧은 배터리, 복잡한 설정 등 UMPC엔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포터블 게이밍의 가능성을 크게 열었지만 아직은 도입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 스위치2는 하나의 기기만으로 완성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단일칩 기반의 일체형 구조와 최적화된 OS, 상황에 따라 배터리 효율성을 극대화한 휴대모드와 고성능을 유지하면서 발열 제어를 강화한 동모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각 게임들도 특별한 설정 없이 바로 즐길 수 있는 편의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오, 젤다, 포켓몬 같은 닌텐도만의 독점 IP까지 더해진다면 수많은 기기 중 단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닌텐도 스위치2가 선택받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닌텐도는 오랜 시간 게임 인구 확대를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두뇌 트레이닝, 닌텐독스, 위피트처럼 가족 단위와 라이트 유저를 위한 컨텐츠가 그 핵심이었죠. 하지만 스위치2에 들어서며 닌텐도의 전략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닌텐도가 강했던 라이트 유저 중심 구조에서 이제는 코어 게이머를 포함한 더 넓은 스펙트럼의 유저층을 아우르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고사양 게임의 구현, 조작 환경의 확장 등 전반적인 변화는 단순한 스펙 향상을 넘어서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 자체를 키우려는 닌텐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닌텐도는 2025년 5월 결산 설명회에서 닌텐도 스위치2는 다양한 고객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드웨어로 설계됐다고 밝히며 게임을 자주 즐기는 유저들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어릴 적 게임기를 들고 모여놀던 경험을 현재 환경에서 재현하고자 개발된 게임 챗 기능은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사용자 경험 확장 요소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위치2는 게임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부터 수천 시간씩 즐기는 하드코어 유저까지 누구에게나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로 작용하는 다층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닌텐도가 스위치2로 보여준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게임을 탐색하고 구매하고 더 다채롭게 오래 즐길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서의 닌텐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게임 시장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더 많은 기기를 파느냐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얼마나 자주 돌아오고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팀은 월간 1억 3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운영체제, 콘솔 대비 PC 보급률, 가격 구조, 콘텐츠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막강하죠. 닌텐도는 스팀처럼 모두를 품는 플랫폼이 되려는 건 아니지만 강력해진 자사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e샵의 할인 정책과 콘텐츠 다양성까지 확장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닌텐도는 마리오, 젤다, 포켓몬 같은 독점 IP를 기반으로 충성도 높은 팬층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더 확장되는 대형 서드파티 타이틀까지도 스위치2에서 자연스럽게 즐기게 된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플랫폼으로서의 닌텐도로 경쟁의 판이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전엔 닌텐도 게임을 하기 위해 스위치를 샀다면 앞으로는 모든 게임을 휴대용이든 거치형이든 원하는 대로 편하게 즐기기 위해 스위치2를 산다는 생각의 변화. 이것이 닌텐도가 지향하는 방향 아닐까요? 앞으로 닌텐도 스위치2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팡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